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2주 동안 저희가 물 건너온 과일과 채소, 아보카도 그리고 공심채, 고수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도 그래서 뭔가 이국적인 채소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친숙한 과일이에요. 네, 맞아요. 딱 이맘때 초여름과 아주 잘 어울리는 과일이죠. 뒤에 보니까 매실이 오늘의 주제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약처럼 먹는 과일이죠. 네. 매실청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음료로도 즐겨 먹는 과일인데요. 오늘은 우선 이 매실과 관련해서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논란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건강하게 맛있게 매실을 즐기는 법, 그리고 매실의 효능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논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고요. 딱 매실을 보면 뭔가 청량하고 딱 깨물어주고 싶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저도 음료와 장아찌 이런 걸로 즐기는데 요즘이 딱 제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청매실 수확이 아주 한창인데요. 네. 지금 화면에서도 함께 보고 계시는데 매실 아주 나무에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아까 오앵커가 얘기한 대로 수확한 매실은 보통 매실청으로 가장 네. 많이 즐겨 먹기도 하고요. 술로 담그거나 장아찌를 만들어서 밥 반찬으로 먹기도 하죠. 네, 맞아요. 저희 집도 항상 매실청을 담가 먹는데 이맘때 대용량으로 한번 담가 놓으면 연중 내내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매실 활용법이 바로 매실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실과 설탕을 이제 1대1의 비율로 섞어서 발효시켜서 먹습니다. 항아리나 유리병에 이 매실과 설탕을 잘 버무려서 넣은 다음에 상온에서 숙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얼마 정도 지나야 잘 숙성된 매실청을 먹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 집도 어머니가 매실청을 담그시는데 되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숙성하시더라고요. 네, 그 설탕이 다 녹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3개월 이후부터는 잘 숙성된 매실청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매실을 상온에 두고 이제 숙성을 하게 되면 며칠만 지나도 가스가 생기고 발효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가장 활발한 발효가 이루어질 때는 한 달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매일 한 번 정도 항아리나 유리병에 뚜껑을 좀 열어서 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뚜껑을 좀 느슨하게 잠궈서 원활하게 가스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개월 후부터는 매실 진액이 다 빠져나온 쪼글쪼글해진 과실이 있는데 그 과실을 건져내고 남은 매실청만을 그늘에 보관을 해서 요리에 넣어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물에 희석해서 음료처럼 마실 수 있죠. 네, 맞아요. 정말 새콤달콤 음료로 즐겨도 좋지만 저는 요리를 할 때 이 매실액을 사용을 하거든요. 정말 천연 조미료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저도 즐겨 먹긴 하지만 만들 때 보면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효능이 정말 좋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설탕을 많이 넣는데 건강에 좋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매실과 관련한 첫 번째 논란이 등장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실청 만들 때 보통 매실과 설탕의 비율을 1대1로, 그러니까 매실만큼 정말 설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정말 괜찮을까? 일부에서는 매실청 설탕물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요.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 매실청에는 소화 불량과 원기 회복 효능이 검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맛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물론 설탕이 하지만 단순히 그것 외에도 이 설탕이 매실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잘 흡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진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혈당이나 이런 게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물에 좀 희석을 해서 묽게 타서 드시면 하루에 한 잔에 2잔 정도는 괜찮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설탕세를 부과한다 이러면서 설탕에 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거든요. 매실청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매실과 설탕의 비율을 그럼 조금 조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이라기보다는 매실 1, 설탕을 0.6에서 0.7 정도로 조금 양을 줄여서 발효를 해보는 것도 그래도 큰 문제가 없나요? 네, 발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물 20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매실청을 한 2숟갈 정도 넣어서 희석해서 먹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매실 주스는 하루에 2잔 이상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역시 지나치게
세게 섭취하지 않을 때 그 효능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소화 불량을 돕는 기능이 매실에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 소화가 좀 잘 안 된다, 네. 체한 것 같다 하면 항상 매실액에 맞아요. 물 타서 이렇게 마시곤 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원액을 마셔라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또 약재로 쓰여왔다고 들었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요. 네, 맞습니다. 다들 뭐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진짜 네. 매실청 혹은 뭐 매실 이런 원액을 먹고 나면 정말 소화가 좀 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 매실에 들어있는 이 피크르산이라는 것이 위장의 유해균을 없애줘서 식중독을 우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신맛을 내는 유기산은 소화불량과 위장장애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뭐 설사가 날 때는 지사제로, 열이 날 때는 해열제로도 쓰기로 하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매실을 갈증과 또 가슴에 열을 내리는 그런 약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참 기능만 보면 과일보다는 약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한 차례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 독성에 관련된 논란이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이 매실 씨에 들어있는 네.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독성을 일으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매실 먹어도 되는 거냐라는 네. 이렇게 좀 궁금증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 씨앗과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 한 번쯤 얘기를 했어요. 이 씨에는 발화가 되기 위해서 이 식물의 모든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천적에게 먹혀서 자손이 번식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일정 부분 독성이 또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매실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도 일종의 어떤 독성 성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입장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의. 네, 그렇군요. 보통 매실청을 담글 때나 장아찌를 활용할 때 사실 씨째로, 통째로 담그잖아요. 정말 이게 괜찮을 걸까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매실이 이제 익어가면서 그런 네. 독성분이 없어진다, 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익은 매실이라면 독성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씨를 제거하고 담가도 괜찮겠네요. 씨를 뭐 그대로 해도 네. 돼요. 정말 잘 익은 매실이라면 그냥 담그던 방식대로 씨째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푼 매실, 그러니까 덜 익은 매실과 잘 익은 매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네,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 거죠? 색깔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청매실도 녹색이어서 왠지 좀 덜 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네. 다 물론 익으면 색이 혹시 바뀌나요? 네, 이제 풋매실과 청매실 그리고 황매실이 있는데 청매실도 조금 더 익게 되면 이제 황매실이 되는 건데요. 이제 풋매실, 그러니까 덜 익은 매실과 청매실을 구분할 때는 사실 색깔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둘 다 녹색이기 때문인데요. 네. 구분하기 위해서는 수확 시기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풋매실과 네. 청매실을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수확 시기라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6월 6일 망종 이후에 나온 매실은 잘 익은 매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출시된 거는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됩니다. 네. 한 가지가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풋매실을 이제 쪼개서 안에 씨를 봤을 때 풋매실 씨는 좀 잘 부서지는 성질이 있는데 잘 익은 청매실의 경우는 씨앗이 단단하거든요. 단단하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구매할 때 잘라볼 수도 없으니까 좀 시기를 위주로 확인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뭐 조금 덜 익은 청매실이라고 해도 뭐 하루에 뭐 100개에서 300개 정도를 한꺼번에 먹었을 때 네. 그 독성의 좀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거의 하니까 그럴 일은 없겠네요.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매실을 먹을 때 술이나 청으로 담가 네. 먹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더 쉽게 이런 독성 성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올해 또 매실이 풍년이라고 들었고 또 6월 6일 망종 이후에 또 좋다고 하니까 매실청을 담그기 위해서 또 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매실이 풍년이어서 예년보다 도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싱싱하고 싱그러운 청매실을 다 네. 같이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요즘이 제철이라고 느끼는 게 제가 주말에 고향에 내려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모부 댁에서 직접 키운 매실을 따서 이제 손질을 이번 하고 주말에요?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싱그러운 매실 이제 여름에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제철을 맞은 매실 논란부터 효능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잘 익은 매실로 청을 담가 먹으면 독성 걱정은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적당량의 섭취로 이 초록보약 매실과 함께 싱그러운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